국내 최대 기업 대산그룹의 후계자 지명식.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환호하던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댁에 있는 아이는 가짜예요. 낡은 원피스를 입은 8살 소녀의 날카로운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수백 명 하객의 시선이 집중됐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 어린애가 지금 제정신인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소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지였죠. 한준우는 채설이 아주머니와 조 실장의 아들이라고요. 소녀의 당당한 폭로와 동시에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한 천재 소녀는 어떻게 이 거대한 재벌가의 은밀한 비밀을 손에 넣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대산그룹 본사 최고층 연회장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의 후계자 지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재벌가 사람들과 언론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 대산그룹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만석 회장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제 손자 한준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살 한준우가 멋진 양복을 입고 할아버지 옆에 서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진 곳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죠. 8살 미소가 강두식이 건네준 관리자용 무선키를 손에 쥐고 경비원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오히려 의심받지 않았어요. 저기 아이가 왜 혼자 있지? 경비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딘가에 있겠지. 이런 자리에 온 아이들은 다 그래. 다른 경비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미소는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목표는 확실했죠. 연회장 곳곳에 있는 CCTV 위치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들린 어린아이 목소리에 한만석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미소에게 향했어요. 누구 아이인가? 채설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경호원들은 뭐라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조 실장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는 한만석 회장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7823-1205-9647. 한만석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 숫자는 죽은 아들이만이 알고 있던 개인 금고의 특수 암호였거든요. 어디서 그 숫자를? 한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미소예요. 이미소. 미소가 한만석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점점 가까이 모여들었죠. 혹시 이 아이가? 한만석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소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댁에 있는 아이는 가짜예요. 미소의 외침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채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 실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미소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한만석 회장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한준우는 채설이 아주머니와 조 실장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요.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조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증명해보세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강두식이 미리 전해준 대산 그룹 보안 서버의 마스터 코드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잠깐, 너 뭐라는 거야? 조 실장이 미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 벽면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화면에는 채설이와 조 실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설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이 한준우의 출생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계획도 들려왔죠. 준우의 진짜 아버지는 나야.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스크린 속 조 실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채설이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당장 끌어내. 조 실장이 미소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소는 재빨리 벽 쪽으로 뛰어가서 소방 설비 제어판을 가리켰어요. 작은 주먹으로 특정 지점을 정확히 쳤습니다. 갑자기 연 회장 전체에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왔어요. 비상용 소화가스였죠. 앞이 안 보여. 이게 뭔 일이야? 하객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욱한 가스 속에서 미소는 귀에 꽂힌 작은 무전기의 신호를 따라 움직였어요. 미소야, 왼쪽 문으로 나와. 강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소는 연기 속을 헤치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강두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강두식이 미소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요? 미소가 차에 타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병원으로 옮겼어. 이제 안전할 거야. 강두식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 회장에서는 가스가 걷히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만석 회장은 미소가 던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즉시 의료진을 불러 한준우와 채설이를 격리해. 한만석 회장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질문하지 말고 당장 해. 한만석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한편 채설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한만호 선생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아이와 강두식을 없애주세요. 제 지분은 모두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소. 곧 전문가를 보내겠소. 강두식의 비밀 안가에서 미소는 작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면서 매일 기록해둔 대산 그룹 사람들의 움직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컴퓨터에 옮겨주세요. 미소가 강두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강두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소의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소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두식의 비밀 안가는 겉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미소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소야, 잠깐 쉬어라.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강두식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를 찾아야 해요. 미소가 고개를 젓고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 와요. 3명이요. 뭐라고? 강두식이 놀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검은색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발소리가 달라요.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 소리예요. 미소가 재빨리 벽 쪽으로 가서 전기 배선함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지만 미소는 한눈에 구조를 파악했어요. 이 선을 여기로 연결하면 미소의 작은 손가락이 전선을 조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두식, 나와. 조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2명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디 있어? 조 실장이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소가 전기 스위치를 올렸어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현관 쪽 바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아! 조 실장과 부하들이 전기 충격에 몸을 떨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지금이야. 강두식이 미소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집 뒤편으로 나가자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 강두식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너의 기억력은 정말 특별해. 한 회장님의 아들도 그랬어.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았지. 아빠도 그랬나요? 미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똑같았어. 너는 정말 대산 가문의 피를 받았구나. 강두식이 백미러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조 실장의 차가 따라오지 않는 걸 보고 안도했어요. 강 아저씨, 제가 기억하는 걸 말해드릴게요. 미소가 눈을 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고 난 날 가해 차량 번호판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왼쪽 아래 모서리에 반달 모양으로요. 그런 자세한 걸 어떻게 기억해? 모든 걸 기억해요. 그날 비가 왔고 차 번호는 83번 4521이었어요. 강두식이 깜짝 놀라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 차는 분명히 심부름센터에서 빌린 거예요. 채설이 아주머니가 시킨 거죠. 어떻게 확실해?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일 끝났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미소가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채설이는 대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한 회장의 주치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협조해 주셔야 해요. 채설이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뇌물이야. 의사로서 할 수 없어. 김 원장이 봉투를 밀어냈어요. 그럼 선생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채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회장님 건강진단서를 다시 써주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야. 회장님은 멀쩡하셔. 선택은 선생님 몫이에요. 채설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산그룹 전용 병원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간호사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지숙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5호 환자를 옮겨야 한다고 실제 간호사가 의아해했어요. 응급실에서 급히 부른 거야. 가짜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어. 남자가 지숙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미소는 안가에서 갑자기 몸을 떨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노트북 화면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손목에 심어둔 나노 GPS 칩의 신호였어요. 신호가 움직이고 있어요.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잠깐 신호가 약해져요. 미소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마지막 좌표가 여기예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강두식이 그 위치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는 대산건설의 옛날 창고야. 10년 전에 폐쇄된 곳이지. 설계도가 있어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강두식이 서랍에서 오래된 도면을 꺼냈어요. 이걸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던 거야. 미소가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 초 만에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지하에 비밀방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가 환기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좁아. 어른은 못 들어가. 저는 할 수 있어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엄마를 구해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강두식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 강두식이 작은 카메라와 무전기를 미소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계속 연락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폐쇄된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이 으스스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정문으로 주의를 끌 테니까 그 사이에 환기구로 들어가. 알겠어요. 미소가 작은 배낭을 메고 건물 옆쪽으로 사라졌어요. 환기구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미소의 몸집이라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강 아저씨, 들어왔어요.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내가 곧 들어갈 테니까. 미소는 내부 보안 장치를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전선들을 찾아냈습니다. 강두식은 정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조 실장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조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돌려줘. 강두식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미소가 미리 뿌려둔 공업용 윤활유 때문에 조 실장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으악! 조 실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강두식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조 실장, 당신은 체포됐어.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미소는 지하에서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엄마. 미소야. 정말 너구나. 지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강 아저씨가 구해줄 거예요. 미소가 엄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조 실장의 노트북에서 미소는 중요한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한만호와 채설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다 있어요. 미소가 파일을 복사하며 말했습니다. 지숙은 곧 대산그룹 전용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미소는 강두식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대산그룹 본사 50층 이사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채설이가 서둘러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회장님의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채설이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조속히 승계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채설이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있는 승계안이 있습니다. 한준우를 차기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박 이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회장님 서명이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증도 받았어요. 채설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투표로 결정하죠. 김 이사가 말하려는 순간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강두식이 앞서고 미소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8살 아이가 이사회장에 나타나자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예요? 여긴 아이가 올 곳이 아닌데. 이 이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이미소예요. 대산그룹의 진짜 후계자죠. 미소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채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당장 나가. 먼저 들어보실 게 있어요. 미소가 작은 스피커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조 실장 노트북에서 찾은 파일이에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거야? 조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고로 만들어. 깔끔하게. 채설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숙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아무도 진실을 모르게 될 거야.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채설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 채설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있어요. 미소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채설의 아주머니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대산그룹 돈이에요. 800억 원이나 돼요. 이사들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채설이가 부인했지만 미소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님들 계좌로 들어간 돈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각 이사들의 이름과 함께 받은 돈의 액수가 나타났습니다. 박 이사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어? 저는 모든 걸 기억해요.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거든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채설의 이사,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회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만석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한만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어요. 채설이, 이제 끝이야. 한만석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통지서야. 너를 며느리에서 제명하고 준우와의 입양 관계도 끊었어. 채설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너는 우리 가족을 속였어. 용서할 수 없어. 한만석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이사회장으로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채설애 씨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채설이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채설이가 미소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기억해둬. 한만호 선생님이 곧 돌아올 거야. 그때는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협박은 그만하세요. 강두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채설이가 끌려나가고 나자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만석 회장이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와 똑같아. 할아버지.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정식 구성원이야. 대산그룹의 진짜 후계자지. 한만석 회장이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미소는 한만석 회장과 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한만호가 아직 남아있어요. 미소가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이 항만 창고들이 수상해요. 분명히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만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미리 준비하자. 한편 병원에서 지숙이 눈을 떴어요. 미소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났구나. 미소야. 정말 고생했구나. 지숙이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한만석 회장이 병실에 들어와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안주인의 인장이야. 8년 전에 빼앗겼던 거지. 지숙이 상자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한만석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미소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아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채설이는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소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만호.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낼 거예요. 미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만호의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였죠. 한국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대산그룹 주가가 순식간에 30%나 폭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래소 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대산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있어. 모니터에는 엄청난 양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편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는 선글라스를 쓴 노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소. 대산그룹은 곧 무너질 거요. 한만호였습니다.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비밀리에 입국한 상태였어요. 동생이 날 배신했으니 이제 복수할 차례지. 한만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산그룹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만석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만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이 정말로 이런 일을. 갑자기 한만석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소리쳤어요. 미소가 재빨리 달려와서 한만석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빨리. 미소가 외치며 할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혈압도 위험해요. 미소가 스마트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기도를 확보해야 해요. 미소의 지시에 따라 비서가 회장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한만석 회장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미소와 강두식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미소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소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되어 미소는 한만석 회장을 교회에 있는 별장으로 모셨습니다. 병원보다는 조용한 곳이 회복에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소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강두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해요. 보안 시설도 좋고요. 미소가 별장의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장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강 아저씨, 누군가 와요. 미소가 보안 카메라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몇 명이야? 5명이요.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소가 컴퓨터로 별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에어컨, 전등, 방범 장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들을 속여야 해요. 미소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거실 전등이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어요.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킬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미소는 이미 함정을 준비해 놓았어요. 강두식에게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2층 베란다 쪽에 숨어주세요. 제가 신호를 주면 움직이세요. 킬러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미소가 전력 제어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아! 현관 근처 금속문에 고압 전류가 흘러 킬러 2명이 쓰러졌어요. 나머지 킬러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두식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 강두식이 한 명을 제압하고 미소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그 시각 미소는 별장 지하실에서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만호의 가상화폐 계좌를 해킹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암호네요. 하지만 못할 건 없어요. 미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30분 후 별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만호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미소야, 나와라. 한만호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여기 있다. 서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엄마가 다칠 거다. 미소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로 지숙이 한만호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엄마.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소야. 지숙이 대답했어요. 미소는 재빨리 열화상 카메라를 켜서 밖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만호 주변에 경호원 3명이 더 있었어요. 강 아저씨,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저격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미소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어. 강두식이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미소야, 1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엄마를 해치겠다. 한만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소는 별장의 소화시설을 확인했어요. 강력한 수압의 스프링클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미소가 소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갑자기 별장 앞마당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으악! 한만호와 경호원들이 물에 휩쓸려 넘어졌습니다. 그 틈에 지숙이 미소가 미리 알려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별장 옆쪽에 있는 비상 출구였습니다. 엄마! 미소가 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한만호는 젖은 옷을 입고 별장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미소가 모든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갇혔네요. 미소가 무전기를 켜고 한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 꼬마야. 당장 문을 열어. 한만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10년 전 우리 아빠 사고에 대해서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게 할아버지죠? 한만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맞다. 내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고장냈지. 한만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미소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대산그룹은 원래 내 거였어. 동생이 다 뺏어간 거야. 한만호가 계속 자백했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강두식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한만호 체포합니다. 경찰이 별장을 포위했어요. 미소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자백했어요. 한만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미소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고 긴 복수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만호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증권거래소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만호가 미리 설정해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대산그룹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소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미소는 병원에서 한만석 회장을 돌보며 실시간으로 주식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소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야, 너무 어려운 일이야. 어른들도 힘든 걸 할 수 있어요. 미소가 노트북을 열어 복잡한 화면들을 띄웠어요. 한만호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빼낸 자금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주식을 다시 사들일 거예요. 미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편 강두식은 한만호의 비밀 사무실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결탁했는지. 두꺼운 장부에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소야, 이거 봐. 강두식이 휴대폰으로 장부를 촬영해서 미소에게 보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미소가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 명단을 언론사에 보내드릴게요. 미소가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 동시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오후 2시 미소는 개인 방송을 켰어요. 집에서 직접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소예요. 8살 아이가 방송을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산그룹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소가 카메라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미소가 작은 칩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이건 사람의 뇌파를 읽을 수 있는 칩이에요.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죠. 시청자들이 놀라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8살 아이가 이런 걸 안다고? 대산그룹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미소는 계속해서 다른 신기술들도 소개했어요. 인공지능, 로봇 기술, 신소재 등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곧 세상에 나올 거예요. 대산그룹의 미래는 밝아요. 방송이 끝나자 주식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투자자들이 다시 대산그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시에 미소는 한만호에게서 뺏은 가상화폐로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미소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순식간에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바닥을 쳤던 주가가 오후엔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소야, 정말 대단해. 강두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채설이는 텔레비전에서 미소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채설이가 머리를 감싸 안고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간수들이 달려와서 채설이를 제지했어요. 정신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간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채설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만호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만호와 결탁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만호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소는 한만석 회장의 병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맙다, 미소야. 내가 아니었다면. 한만석 회장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한준우였어요. 예전에 가짜 손자였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준우야. 한만석 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한 일들. 정말 미안해요. 한준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미소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한준우가 작은 편지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미소가 편지를 읽어보니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불쌍한 아이구나. 한만석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만석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대산그룹 본사에서는 미소의 공식 후계자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미소를 대산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한만석 회장이 금으로 만든 인장을 미소에게 건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소가 인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대산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미소가 재단 사무실을 구경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지숙이 미소를 안아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미소는 대산그룹 사옥 꼭대기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소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아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할게요. 미소가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만호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산그룹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석 이사들이 비밀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8살짜리가 회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박 이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미성년자는 경영권을 가질 수 없어.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나서야 해.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들은 한만호에게 돈을 받았던 이사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자. 미소의 후계자 지정을 무효화하는 거야. 하지만 미소는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대산그룹 본사의 모든 회의실에는 미소가 설치한 감청 장치가 있었거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미소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두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사님들의 비밀을 찾고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뇌물 받은 기록들이요. 미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이사들의 비리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정말 많네요. 골프 접대비, 해외여행비, 심지어 자녀 학비까지.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소는 일부러 늦게 나타났어요. 이미소의 후계자 지정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 이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때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소가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미소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김 이사가 소리쳤어요. 정말요?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미소가 각 이사들 앞에 봉투를 하나씩 놓았어요. 박 이사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골프장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3년간 받은 모든 뒷돈 말이에요. 김 이사도 자신의 봉투를 열어보고 당황했어요. 해외 출장을 핑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신 건 범죄예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비리가 모두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내렸어요.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제 후계자 지정이 유지되는 거네요. 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 후 미소는 새로운 위기를 맞았어요. 신제품 발표회장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협박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미소야, 너무 위험해. 발표회를 취소하자. 강두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소가 고개를 젓고는 발표회장의 음향시설을 점검했어요. 폭탄의 원격 수신기는 보통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해요. 미소가 음향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로 방해 전파를 보내면 작동하지 않아요. 발표회가 시작되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가 무대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신기술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관객들 사이에 숨어있던 폭파범이 리모컨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소가 이미 주파수를 교란해 놓았거든요. 강두식이 미소가 알려준 위치에서 폭파범을 발견하고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발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미소가 소개한 인공지능 로봇이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친구가 될 수 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미소는 정식으로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8살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산그룹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가 취임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 나이가 어려도 괜찮나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숙은 미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불렀어요. 미소야,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는 강해요. 강한 사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법이야. 상담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미소는 점점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만석 회장은 미소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가 있어서 용기가 나요. 이제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기겠다. 한만석 회장이 공식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한편 한만호의 비밀 조직 멤버들은 자금줄이 끊기자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소를 위협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나요? 미소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이겼어. 강두식이 미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적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대산그룹은 미소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8살 어린아이였던 미소는
이제 18살 성인이 되어 대산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미소 회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미소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전엔 AI 연구소 방문이 있고 오후엔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요. 미소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한때 작은 아이였던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대산그룹은 미소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AI와 바이오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세계 경제 잡지에서는 미소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부를 여쭙고 싶어서요. 미소가 한만석 회장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80대가 된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소야, 왔구나. 한만석 회장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신기술 보고서 가져왔어요. 미소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치매 치료제예요. 임상실험 결과가 정말 좋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한만석 회장이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지숙은 대산재단을 통해 전 세계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 아프리카에 새로 지을 학교 설계도 나왔어요. 미소가 지숙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여주세요. 지숙이 기뻐하며 설계도를 펼쳐봤어요. 컴퓨터 교육실도 있고 과학실험실도 있네요. 그 아이들도 저처럼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미소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두식은 이제 대산그룹의 명예 고문이 되어 한적한 교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강 할아버지. 미소가 주말마다 강두식을 찾아가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미소야, 요즘 너무 바쁘지 않니?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만 이제는 마음도 따뜻해졌구나. 강두식이 바둑돌을 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미소는 과거 자신이 구걸하며 살았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첨단 스타트업 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전에 빵을 얻어먹던 빵집 사장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소야. 정말 많이 컸구나. 새 가게는 어떠세요?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 고마워. 미소가 제공한 새로운 점포는 이전보다 3배나 컸어요. 그날 저녁 미소는 집무실에서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한준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이 들어있었고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소에게. 지방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가 그중 한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이다. 맞아요, 아빠. 저는 성공했어요. 미소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만석 회장은 미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우리 가문의 시조가 사용하던 만년필이야. 고풍스러운 금색 만년필이 벨벳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거라.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미소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시간 대산 가문의 정원에서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만석 회장, 지숙, 그리고 미소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지숙이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특하구나.
한만석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과거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미소의 마음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미소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두식과 지숙도 미소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지숙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심 대신 따뜻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산그룹 신사옥 대강당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소의 정식 CEO 취임식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기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18살이 CEO가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미소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착용하던 오래된 넥타이 핀을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미소야, 준비됐니? 강두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빠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요. 미소가 넥타이 핀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자. 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야. 무대에 오른 미소를 보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소입니다. 미소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산그룹의 새로운 CEO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10년 전 8살 미소가 연회장에서 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에 있는 아이는 가짜예요. 관객들이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장 정직했던 순간입니다.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앞으로 대산그룹은 혈연 중심의 경영을 끝내겠습니다. 실력과 윤리만이 기준이 되는 미소 거버넌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편 교도소에서 채설이와 한만호는 취임식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채설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 한만호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온 미소는 지숙과 강두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엄마, 강 할아버지. 세 사람이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미소야. 지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미소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만석 회장은 손녀의 취임 소식을 들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대산그룹 1세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미소가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미소야. 이제 너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한만석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국가적 예우 속에 치러졌습니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여 전액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겠습니다. 미소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미소의 결정을 크게 보도했고 대산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어요. 강두식은 은퇴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소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주말마다 찾아와라. 물론이죠. 매주 바둑 두러 갈게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주말 미소는 약속대로 강두식을 찾아갔어요. 강 할아버지,
바둑판 준비됐나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두 사람이 조용한 마당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복잡한 경영 업무와는 다른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미소야,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약속할게요. 어느 저녁 미소는 대산그룹 사옥 옥상 헬기 착륙장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미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제 천재성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미소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의 고아 소녀가 글로벌 기업의 리더가 된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미소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미소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숙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했어요. 엄마, 이제 전 세계 100개 나라에 학교를 지었어요. 정말 뿌듯하다. 우리 미소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어느 날 미소는 예전에 살았던 판자촌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주거단지로 변해 있었어요. 미소 누나.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서 미소를 반겼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어? 네. 누나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는 흐뭇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소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숙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매일이 감사해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창가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소녀의 여정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설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으로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리더로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